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더해 매우 길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이다. 그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 등하굣길에 지나는 오래된 숲길이 있었다. 그 숲길은 낮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괜히 오싹한 기운이 도는 곳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길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난 그런 얘기는 별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곳에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은 내 인생의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날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늦은 밤이었다. 버스를 놓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숲길을 걸어가야 했다. 평소엔 경쾌하게 걷던 그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어 괜히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이 빨라졌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설치된 그곳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내 뒤를 따라왔다. 걸음을 멈췄을 때 소리도 멈추었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다시 시작됐다. 나는 겁에 질려 빨리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뒤돌아봤다가 끔찍한 것을 볼까 두려워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뛰던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에 다시 앞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내 앞에 머리가 긴 여자가 등지고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바닥까지 닿았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다. 여자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그녀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다. 얼굴은 없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곳은 새하얀 피부로 덮여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두 다리가 마비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바라보다가 신경이 곤두섰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다시 학교 쪽을 향해 달리고 있는 내내 그 여자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착각에 미친 듯이 달렸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무작정 뛰다 보니 어느새 길 끝에 다다라 밝은 가로등이 나를 맞이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겨우 멈춰섰다. 가슴은 마구 요동치고 있었고 호흡은 가빠져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숲길을 혼자 걷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이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나 혼자 겪은 그날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그날 밤에 악몽을 꿨고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대하게 가고 졸업을 하면서 그 숲길과는 멀어졌지만 어딘가에서 그 여자가 날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기분이 아직도 가끔 나를 덮친다. 몇 년 후 고향을 방문했을 때 나는 다시 그 숲길을 지나가야 했다. 주변은 개발이 되어 많이 변해 있었지만 숲길만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따라 들어갔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숲길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섬뜩함은 여전했다. 이 이야기를 내 친구와 가족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마다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흥미롭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요청했고 누군가는 그저 웃어 넘겼다. 나조차도 그 경험이 과연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피로에 쩔어든 상상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저 외로운 고교 시절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숲길을 지날 때 겪었던 그날 밤의 사건은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자연이나 어둠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오늘까지도 나는 그 숲길을 다시 홀로 걷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믿기 어렵다면 직접 그 숲길을 한밤중에 걸어보라. 무엇인가가 당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공포 썰 중 하나는 바로 사라진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변형과 버전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름, 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모두 대학생이 된 우리는 각자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임이 끝날 즈음 몇몇 친구들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노래방에 도착한 우리는 방을 잡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중 한 명이 민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까까지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그녀가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걱정이 되어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머지 친구들도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노래방 종업원에게 물어도 아무런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래방 근처를 돌아다니며 민지를 찾았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민지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모님 역시 그녀의 소식을 모르고 계셨다. 걱정이 커진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도 민지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마지막 신호는 노래방 근처에서 끊겼다고 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민지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있던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딘지 모를 낯선 공간에 있었고 거기서 민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떤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돌아서서 어딘가로 걸어갔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를 따라갔지만 갈수록 주변은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뜨니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생생한 꿈이었다. 이 기묘한 꿈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다들 그저 악몽일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후로도 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꿈에서 민지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나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어딘가로 사라졌다. 이 꿈이 반복되면서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노래방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날따라 노래방은 무척이나 한산했다. 나는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우리 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방에 들어가자 나는 그날의 기억에 잠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조그만 문이었다. 그런 문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나는 호기심에 다가가 그 문을 열어보았다. 문 뒤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끝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민지를 만났다. 이번에는 그 침묵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그 후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그 노래방을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다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민지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기억에서 그날의 일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두 해가 지나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나에게는 그 꿈과 노래방의 어두운 계단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제 그날의 경험은 사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단서를 주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에는 해마다 음산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 유령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점차 잊혀졌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한 젊은 부부가 그곳으로 이사오면서부터였다. 서울에서 번잡한 생활에 지친 현우와 수진 부부는 시골에서 새 출발을 결심했고 오래된 집이 저렴하게 나오면서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는 낡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저 오래된 집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집에 대한 전설을 듣고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던 저녁 무렵 수지는 집안 구석을 정리하다가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성인이 되기 전으로 보이는 소녀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소녀는 기묘하게도 웃으며 사진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수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다. 며칠 후 현우는 출장을 갔고 수지는 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날 밤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잠결의 고양이나 쥐가 만들어낸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는 커져갔고 마치 누군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수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그곳에서 수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에 봤던 소녀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마치 수진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수진은 소리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수진이 이성을 잃기 직전 소녀는 공중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현우는 수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그도 점차 심각해지는 수진의 태도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현우는 밤에 자신의 꿈에서 소녀를 봤다. 그녀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이번에 당신이 남겨두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해요. 놀랍게도 꿈에서 깬 현우는 머릿속에 그 소녀의 말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이윽고 수진과 현우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소녀의 정체를 물었다.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소녀는 이 집에서 죽었지. 아주 오래전에 그녀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말이야. 마을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소녀는 홀로 집에 있다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으며 누군가 그녀를 기억해주길 원했던 것이었다. 수진과 현우는 그날 발견한 사진을 꺼내 들고 소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소녀의 가족에게 사진과 남아있던 소지품을 전달했다. 그 순간 집안에 머물던 불길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후로 소녀는 부부의 꿈속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는 소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 믿고 그 경험을 교훈삼아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의 전설이 부부에 의해 끝났다고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 집에 유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에서는 그 집을 바라볼 때면 소름이 돋곤했다.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까 두려워하면서 말이다.